일단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병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 모든 병은 어디에서 올까? 네, 마음에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정답이죠. 이 모든 만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마음에서 온다고 말을 하면서 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어떻게 마음 건강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단전으로. 그것도 좋은 명상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제가 게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인데, 게임 들어가기 전에 오리백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접하고 답을 안 게 7년 뒤에 알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이 답이 뭘까 고민했던 걸 가지고 대체 이 답은 과연 뭘까 틈틈이 이렇게 했던 그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리백이라는 질문이었는데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오리가 항아리에 태어났습니다. 오리가 항아리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얼마간은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싶을 때 자고 울고 싶을 때 울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자기 자유자재였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몸집이 불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이 항아리가 좀 불편해요. 이 항아리 안에 있는 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오리를 빼되 항아리를 깨지 말고 빼라는 겁니다. 항아리를 깨면 안 되고 항아리를 깨지 말고 이 오리를 빼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하면 뺄까? 그 당시 때 이제 한국어대학 학생이었으니까 학생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한약 중에 사하지제라는 게 있습니다. 설사를 시키는 건데 약을 먹으면 설사를 해요. 좀 체중이 빠지고 이래서 빼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기름문 같은 걸 좀 몸에 좀 발라가지고 좀 우리 반지 안 빠지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뺐잖아요. 비누 같은 거 묻혀서 그렇게 빼면 되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빼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1년쯤 뒤에 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리가 과연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리가 혹시 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리가 아닐까. 그래서 이 오리를 빼라고 하는 건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자유롭게 어머니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에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차츰 내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긴 하지만 또 그게 나를 속박하는 나를 좀 자유를 좀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리를 빼보라는 얘기는 빼되 이 항아리를 다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항아리는 보호막이죠. 그래서 보호막은 상처를 입히지 말고 본인이 자유로워져 봐라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1년쯤 지났을 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사시면서 문제 없으신 분 계시나요?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면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연세 지긋하신 문제 몸 문제든 생활 문제든 뭐 가정 문제든 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 없으신 분 문제 없으세요?
얼굴에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 이 웃고 계시고 이제 편안한 거. 그래서 한 7년 정도 되니까 오리를 빼게 되더라고요. 7년 정도 되니까. 이 문제 이전에 아셨던 분 있어요? 이 문제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나요? 예? 이 잠을 재워서? 네, 잠을 재워서. 네. 스트레스 하나 없이. 네. 주사를 처음 늘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틀린지는 아시죠? 답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여튼 노력해 주시는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리를 빼면 그만큼 건강한 의식 구조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근데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생각을 건강하게 해야 될까요? 병들게 해야 될까요? 건강하게 해야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말을 건강한 말을 해야 될까요? 병든 말을 해야 될까요? 건강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아파 죽겠어. 이건 병든 말일까요? 건강한 말일까요? 네? 그건 병든 말이에요. 이 연세 드신 분이 안구 건조, 제가 지금 환자를 14년째 안과는 뭐 기만과네 뭐네 이렇게 들렸다가 결국은 치료가 안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오시는데 이분들이 그냥 눈이 아파 죽겠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90% 이상이 눈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안구 건조가 심해지면 눈이 아파요. 따갑고 시리고 콕콕 찌르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빡빡하고 이물한 정도만 있던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그래서 치료를 하면은 이분들이 긍정적인 원어를 써주세요. 이게 내 병이 낫는다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죽어도 안 하네. 나 그거 미치겠어요. 이거 좀 빨리 좀 나아주세요. 이게 건강한 말입니까? 병든 말입니까? 이건 병든 말이에요.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한 말을 써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병든 행동을 하면 병이 올까요? 건강이 올까요? 병든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 뭡니까? 이 잠을 자는데, 이 병 들만한 곳에서 잠을 자. 그러면 병이 들까요? 건강이 올까요? 그 다음에 옷을 입는데, 깨끗하고 좀 건강할 만한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이건, 엉망으로 입고 다니고, 세척 많고, 그럼 병이 들까요? 건강해질까요? 그것도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건강 쪽으로 가면 건강해질 거고, 이게 병 쪽으로 가면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이건 그냥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이건 뭐 의사만 아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생활 속에서 반영이 안 될까요? 저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전주에 내려갔다가 오는데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이게. 근데 또 어제는 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어제 갑자기 덥더라고요. 그래 에어컨이 고장나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요. 에어컨을 틀으면 이게 떨어져 버려요. 이 불이 다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 에어컨을 틀고 잠을 자야 되는데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건강치 못하게 이렇게 하니까 내 몸이 조금 안 좋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게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적으로 누적됐을 때. 그래서 오리를 어떻게 빼겠습니까? 아까 답을 주는데 정답은 아니고 오리를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 항아리를 기울여서. 항아리를 기울여서. 네, 우리가 기울여서.
항아리를 기울여서 오리가 기어나오게 하면, 실은 그렇게 해도, 빠지기는 하겠는데, 일단, 나보고 빼라는 거예요, 그게. 빼라. 자, 하나 더. 자,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보십시오. 네. 이 엄지손가락으로 눈에, 근육,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눈 근육,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안 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에 이 손톱 모양이 있잖아요. 그 손톱 모양을 응시합니다. 일단 응시해보세요. 자꾸. 응시하시고, 이것을 내 눈앞으로 계속 가져오는데, 손톱을 계속 응시하면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죠. 제 눈이 보이나요? 제 눈이 어떻게 돼 있죠?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 게 보이나요? 혹시? 이렇게 사시현상으로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거기까지는 안 될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정도 돼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눈은 일단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 안 하잖아요. 이런 운동을. 이게 눈 근육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눈 근육 운동이 굉장히 좋은 근육 운동이에요. 이게. 이렇게. 당겨서 이거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자주 해주면 눈의 근육이 강화가 돼요. 눈의 근육이. 마치 우리 운동을 하면 팔굽혀펴기라는 팔 근육이 강화될 거 아니에요. 어깨나 이런 데가. 그러듯이 눈도 강화시키려면 눈 근육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눈 근육 운동 중에 하나다. 근데 이 엄지손가락이, 이거 엄지손가락이죠. 자, 이게 엄지손가락이라고 해도 틀리고, 엄지손가락이 아니라고 해도 틀립니다. 이게 뭡니까? 제 질문이 이해가 안 되세요? 이게 엄지손가락입니다. 근데 이것을 엄지손가락이라고 해도 틀리고, 엄지손가락이 아니라고 해도 틀리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에? 손가락. 엄지손가락. 그렇지. 이것은 엄지손가락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말에 너무 끄달린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영향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기분 나빠지고, 그 사람 말을 듣고 기분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말의 영향을, 이 질문까지 했을 때 엄지손가락에다 딱 나오는 사람은 말의 영향을 별로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에 가까워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엄지손가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엄지손가락이라 해도 틀리고,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해도 틀리다. 이게 뭐냐? 딱 했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딱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말한 것에 끄달리지 않고, 그냥 바로 얘기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에 끄달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또 한 번. 자, 이게 엄지손가락입니다. 이걸 엄지손가락에도 틀리고,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해도 틀립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삶이, 이게 이 집착을 계속 하다 보면 또 괴로움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한 번 엄지손가락 나왔으니까, 이제 엄지손가락은 다른 데다가 해줘야지. 없잖아. 아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한의원을 할 때, 지금은 인다라 한의원 대표원장이지만, 이 인다라 한의원이 이제 안구 근종, 안과 치료만을 하는 한의원입니다. 어디 보면 처음 시작을 한 게 한 14년 전이죠. 그래서 14년 전에 제가 급성 눈피로가 처음 한의원을 오픈했을 때 오게 됐어요. 이 급성 눈피로가 왜 오게 됐냐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한의원 오픈을 했는데, 뭐 보통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융자학을 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의원 오픈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한의원 오픈을 했는데, 이 환자가 이렇게 와서 치료를 잘 받다가도 또 어느 날은 또 좀
허황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있다가 없다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그 당시 때. 제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처음에 딱 본 게 12장 괴양이었어요. 12장 괴양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더만 이게 실제적으로 위궤양이나 이런 것들을 괴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괴양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염증이 있다가 이게 터져버리면 살이 그냥 드러나는 여기 이게 이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딱 벗겨져 버리면 그게 괴양입니다. 안에서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극적인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자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나게 통증이 오죠. 이게. 근데 그런 12장 괴양이 온 뒤에 갑자기 환자를 오후만 되면은 환자를 봐야 되는데 환자 눈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눈이 막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대체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 사람들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하면서 좀 심하니까 며칠은 좀 지나가 왔죠. 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지나갔는데 계속 그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침 나보다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약을 동의보감을 찾아가지고 약을 처방을 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처방해서 약을 먹어봤었죠. 근데 효과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오리빼기 7년 동안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걸 화두라고 그래요. 화두. 화두라고 하는데 화두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걸 대체 어떻게 눈을 고칠 수 있을까? 이 환자 눈을 어떻게 하면 바로 응시할 수 있을까? 오전은 괜찮고 오후만 되면 그렇다고 이 상황이. 그래서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답이 내 머리를 스치면서 온 하나의 소식 혹은 대답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간호사한테 약을 다리라고 해가지고 딱 마셨는데 바로 그냥 오후에 눈이 쳐다보기 힘든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급성 눈피로였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제가 지금 보는 환자들은 눈피로 환자가 아니고 안구 건조 환자입니다. 안구 건조 환자는 급성이 아니에요. 만성이죠. 완전히 만성. 그러니까 눈피로가 하루 종일 내가 눈이 피로해지려면 대략 8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눈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오후 한 2시, 3시쯤 됐을 때 되면 눈이 좀 피로해집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말짱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게 한 5년 정도 되면은 오후 내내 눈이 피곤해져요. 근데 이때는 어쩌냐면 그냥 휴식을 취해주잖아요. 눈을 감고 한 10분이나 휴식을 취해주면 눈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이때 단계는. 5년 정도 되면 오후에 눈이 이렇게 피로해지더라고요. 추적을 해보니까. 그리고 6년쯤 되면 이제 오전도 잠깐 피곤해지다가 7년 되면 빈번하게 오전도 피곤하고 오후도 피곤하다가 8년 정도 됐을 때 하루 종일 눈이 피곤해집니다. 이때도 안과에 가지도 않고 저한테 오지도 않고 이때 8년이 돼도 왜냐면 휴식을 취하면 말짱해지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8년 됐다가 9년 차쯤 되면서부터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뻑뻑하다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눈이 뻑뻑하다고 느끼시는 분? 한 명, 두 명, 세 명, 6명 계시네요. 눈이 뻑뻑하다는 느낌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안구 건조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피로 단계는 눈에 눈물이 있는데 눈물이 두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 눈물이라 꼭 있어야 될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 양이 2에서 3cc가 있어야 돼요. 이게 결막, 각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결막, 각막. 눈물이 어디에 있게 되냐면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자, 눈 감으세요. 눈 뜨세요. 이렇게 눈을 감는 순간 눈 이 부분 쪽에 눈물 샘이 있어서 눈물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건조한 사람들은 눈물 생성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는 시간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 눈물이 두 종류로 아까 그랬잖아요. 이 두 종류의 눈물이 이게 각막이라면 각막 위에 여기에 눈물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건데 이 눈물이 물이 아닙니다. 물이 아니고 그 성분이 이 점액 성분이 있어요. 점액 성분. 점액은 뭐냐면 끈적끈적한 거죠. 그 다음에 물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성분이 있어요. 기초 눈물이라고 하는 게 이런 성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점액층이 이 각막의 맨 밑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물층이 그 다음 단계, 마지막으로 지방층이 있어요. 그렇게 눈물이 돼 있는데 그 눈물이 항상 2에서 3cc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 눈물이 잠잘 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눈물 양이 적어지잖아요. 적어졌을 때 최초로 느끼는 게 뻑뻑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적어지게 되면 눈에 뭐가 있는 느낌이 생겨요. 그걸 이물감이라고 하죠. 이물감. 이물감 느끼시는 분? 그래요. 이물감을 느끼고 있네. 그 이물감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막 모래가 막 굴러다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이제 안과에 찾아가죠. 그 정도 단계가 됐을 때. 보통 뻑뻑하다고 했을 때 찾아가는 사람은 현명한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게 이물감이 있어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의사한테 가면은 그런 거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본인이 느낄 때는 이물감이 있다고 느끼는데 실제 가보면 안과 의사는 없다고 하죠. 처음에는 이물감이 본인이 있다고 느꼈지만 가보면 없는데 시간이 더 지나서 안구 건조가 더 심해지면 실제로 이물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물이 생겨요. 이제 그걸 빼고 다니죠. 안과에 가서 빼요. 그 이물을. 이제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버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통증이 나타납니다. 통증. 네? 통증이 나타난다. 통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따갑다라고 느껴요. 따갑다. 아니면 빛에 막 부시면서 시리다고 느낀다거나, 어떤 경우는 가시 같은 거로 콕 찌르는 느낌처럼 그래 콕 찌르는 상황으로 느낀다거나, 아니 막 눈이 빠질 것 같다거나, 눈이 속으로 막 쪼여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거나,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안구 건조인데. 그 정도인 분은 지금 여기에 없죠. 아니, 지금 뒤에 계신 분이 혹시 그 정도는 아니시죠? 저한테 오는 환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환자들이 오고 있고, 이런 환자들은 한 3만 몇 명 정도 봤죠. 지금 10 몇 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면서. 이게 뭡니까? 눈이죠. 저 위에는 제 손이 안 나가지고 저기 양백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지금 이건 실은 눈 운동을 할 때 이거는 심플하고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이건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시행을 하면 지금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눈병이 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 눈병의 최초의 시작은 눈피로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안구 건조가 되고, 안구 건조에서부터 이제 모든 눈병이 찢어져서 나타납니다. 백내장이든 목내장이든 뭐 눈의 궤양이든 뭐 모든 병들이 거기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근데 그것을 막아주는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쓸어주기라는 운동이 있는데, 자, 손을 뭐 이렇게 비비는 걸 좋다는 거 아시죠? 막 비비면 따뜻해지잖아요. 이게 따뜻해지면은, 그렇죠. 이게 정확하고 계시네요.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얘 가운데 노궁열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뜨겁게 되면 눈에 딱 붙여서 한 2에서 4초간 이렇게 딱 있습니다. 2에서 4초.
그 정도는 안 써보시죠.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비워서 따뜻해지면 2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 손가락. 자, 이 손가락으로 가볍게 눈을 쓸어주는데 눈을 감고 여기 정명혈에서 동자녀혈 여기를 눈을 감고 이렇게 가볍게 쓸어주세요. 7번.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나서 이 옆에 이 관자놀이라고 아시죠? 관자놀이를 2초간 지그시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뗍니다. 눈이 좀 시원한, 눈이 좀 밝아지는 것 같죠? 이것이 한 동작이 아니고 이게 7동작이 있습니다. 이 눈에서 바로 윗부분, 눈썹 바로 밑에 부분이죠. 그걸 또 가볍게 7번 쓸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쓸어주고 관자놀이를 2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눈썹 부분을 또 7번 쓸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관자놀이를 2초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눈썹 윗부분을 자, 하나, 둘, 셋, 넷, 5, 6, 7. 관자놀이를 2초간 눌러주세요. 자, 눈 아랫부분. 자, 그거를 7번을 또 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7. 관자놀이를 2초간 눌러주세요. 그 아랫부분. 하나, 둘, 셋, 넷, 5, 6, 7. 관자놀이 2초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또 그 아랫부분. 이게 7번째 마지막입니다. 그걸 또 가볍게 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7. 관자놀이 태양혈을 2초간 눌러줘요. 하나, 둘, 셋, 넷. 자, 눈을 떠보세요. 눈이 좀 좋아진 것 같죠? 네. 가벼운 건데, 이거 하는데 시간이 지금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 안 걸렸죠? 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해주면 대단히 좋은 거죠. 이 상황에. 그 다음에 지금 이 혈자리,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걸 톡톡 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 이렇게 톡톡 치는 거 있죠? 네. 그 부분을 똑같은 방식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톡톡 치는 겁니다. 쓸어주는 게 아니고 톡톡톡. 이 중에 어떻게 자기 편한 걸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관자를 눌러주고, 이 상황에, 예, 7번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 그러면 벌써 눈이 막 피곤했던 사람이 눈이 좀 띄어주고 좀 좋은 느낌이 와요. 이 상황이. 아침 저녁.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지금 이 혈자리들 있잖아요. 이 혈자리들을 지그시 누르는 거. 그냥 안마, 우리 안마라고 하잖아요. 그걸 눌러주는 거예요. 자, 정면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눌러주는 거. 그 다음에 이 동자혈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눌러주는 거. 태양혈을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눌러주는 거. 눈을 감고 여기 이 찬죽혈을 하나, 둘, 셋, 넷 눌러주는 거. 눌러주는 게 시원하죠? 지그시 정확한 위치가 안 돼도 돼요. 그냥 대략 비슷하면 됩니다. 이게 그걸 눌러주는 거, 이것도 눈의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밀고 당기는 것처럼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 자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운동법이에요. 이렇게.
우리 보통 어디 아프면 하잖아요. 그러게 다른 것도. 그러면 치료에 도움이 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눈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자, 손가락이 혹시 아파본 경험이 있나요? 손가락이 아파본. 손이 뭐 이런 데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간혹. 손가락이 아파본 사람. 있어요? 그럼 손가락이 아파서 예를 들어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한의원을 이제 가볼 거 아니에요. 정형외과를 가지 않나? 손가락 때문에. 그럼 한의원으로 가면은 한의원에서 손가락 근처에 침을 놔줄 수 있어요. 이게. 네? 근데 여기다 놔주기도 하지만 발가락에 침을 놔주기도 해요. 침 다 맞아보셨죠? 여기 있으신 분들. 침을 아픈 데 주변에 놔주는 게 좋던가요? 전혀 엉뚱한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데 놔주는 게 좋던가요? 네? 전혀 엉뚱한 데가 더 좋던가요? 여기 고수들이 있네. 그건 다 고수인데. 아니, 왜 그러냐면 이 환자들이 여기가 아프면 여기다 침 놓고 부항해주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원하는 것도 괜찮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도 치료는 되니까. 근데 여기가 아픈데 어떤 한 사람은 막 이런 데다 침을 막 놔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네. 근데 여기다 놔도 낫긴 한데 더 빨리 나으려면 여기다 놔야 더 빨리 나아요. 이게. 근데 환자들이 모르잖아. 지금도 여기다 놔주라고 뭔가 여기를 해줘. 그러니까 요즘 한의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그리고 한의원에 환자가 많은 한의사들, 동네 한의사들을 보면 이 환자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앞판, 뒷판, 전판 이럽니다. 여기 아프면 여기도 놔주고 저기 아프면 여기도 놔주고 이렇게 해서 다 놔주고 연세 드신 분은 심어줘요. 보험에서. 요즘은 조금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과거 한때 이 동네에서 한의원을 할 때는 그렇게 다 봤었죠. 전체를 한의사니까. 근데 그 제 눈피로의 인연으로 어떻게 계속 연구를 하다가 지금 이 상황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 책을 썼더니 이게 세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이 안구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안구 건조에 대해서만 썼었어요. 책을. 안구 건조제를 14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 인터뷰도 많이 올려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썼더니 지금 여기 AK 백화점 문화센터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강의를 좀 해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은 진료를 안 합니다. 목요일 날은 진료를 않고 다른 것도 준비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목요일 날 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터파크에서 베스트셀러였어요. 인터파크에서는 건강서적 중에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 나와서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쓸 때 참고적으로 기존에 나온 안과 책을 다 보고 양방 의사가 쓴 것부터 해서 전부 다 보고 그 엑기스들만 또 뽑아서 쉽게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본인이 제기동에 가가지고 처방 받아서 그냥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처방도 실어놨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상당히 유용한 건데 그래도 14,000원이 아까워서 살 생각이 없다면 요즘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인다라 한문을 딱 치잖아요. 거기에 눈운동법이 나와요.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눈운동법이 실제로 사람이 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해준다. 지금 제가 한 것은 간단히 그걸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눈의 근육,
이게 근력인데 눈 근력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 측면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눈은 똑바로 본 상태 속에서 이게 눈 근력 운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차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보는 거, 예,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자주 하면 일단 눈의 근력이 강화된다. 이 상황이. 그다음에 눈 명암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눈 명암. 이 형광등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집에 보면 책상에 형광등 하나 놓잖아요. 그 형광등 불빛을 딱 켜고 그 형광등이 한 10cm 정도 위치한 속에서 형광등 불빛을 바라봐요. 2에서 4초간 정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형광등을 끄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들려서 아까 노궁예 있잖아요. 노궁예를 이 눈에다 딱 대고 2에서 4초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뜨는 게 1회입니다. 1회로 이것을 10회 반복을 하면 눈의 근시나 원시, 난시 이런 부분에 대단히 좋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상황이.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네. 근데 이 쪽이 있는 거는 충혈되는 거 말이에요. 네. 충혈인데 그냥 붉게 충혈이 아니고 이렇게 실. 그렇죠. 우리 몸이 세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세포로 돼 있죠. 모든 부분이 다 세포로 돼 있습니다. 뼈도 세포로 돼 있어요. 뼈가 두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조골 세포하고 파골 세포가 있어요. 이 조골 세포가 많으면 뼈가 건강하고 파골 세포가 많으면 뼈가 파괴가 돼가지고 골다공증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 상황이 한국 동양계 여성들이 골다공증이 많아요. 폐경 이후에. 그런데 눈도 세포로 돼 있습니다. 뼈도 세포로 돼 있고 모든 게 다 세포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눈의 세포가 우리 모든 몸에 있는 세포는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어요. 산소하고 영양분. 이 산소하고 영양분이 합쳐져서 공급이 돼야 돼요. 간장에도 공급이 돼야 되고 심장에도 공급이 돼야 되고 뭐 폐장에도 모든 장부 모든 조직에 다 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가 어디냐? 혈관이에요. 그럼 눈에도 미세혈관이 있겠죠. 이게 눈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미세혈관인데 이 미세혈관이 약간 막힐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 산소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순환이 안 되면 병이다 이러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병이죠. 순환이 안 되면. 순환이 안 되면 병인데 이 눈의 혈관에 산소 영양 공급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게 부풀어질 거 아니겠어요? 부풀어지는 게 충혈이야. 이게. 근데 그 부풀어졌던 것이 터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출혈입니다. 눈 출혈도 평생 살다 보면은 완전히 피떡이 돼 있는 상태가 출혈이에요. 이게. 그건 출혈이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눈 충혈은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눈의 혈액순환이 좀 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도드라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그 충혈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경험한 환자 중에 완전히 피떡 같은 충혈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출혈 같이도 보이는데 충혈이야. 충혈인데 거의 완전히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막 그런 눈을 처음 봤네. 대구점 진료할 때 내가 보게 됐는데 대구에서. 그래서 뭐 그래도 그것도 도움 치료가 됩니다. 그런 것도. 예. 근데 지금 눈 운동을 하면 그 좋아질 수도 없겠죠. 그거 각각은 되니까. 그것도 단기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눈 충혈이 되려면 급성 눈 충혈이 있을 수 있고 만성 눈 충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만성 눈 충혈은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 거라 이거 치료도 좀 기간이 좀 필요해요. 예? 기간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게 건강한 생각입니까? 병든 생각입니까? 건강한 생각이죠. 예? 네. 그냥 마음만 막 급하게 빨리 나으려고 하는 생각은 건강한 생각입니까? 병든 생각입니까? 그건 병든 생각이에요. 이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내 병은 지금 1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가 돼 있는데 괴롭긴 해. 그러니까 빨리 낫고 싶겠지 누구나 다. 하지만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10년 된 병이 한 3일, 5일, 한 달 만에 다 낫기를 기대를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이 상황.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대부분은 그냥 급해가지고. 이 급하게 막 나아지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게 병든 생각이잖아요. 병든 생각이니까 그 질병이 한 달 걸리게 2달 걸려요. 치료하면 한 달이면 평균적으로 될 사람이 한 40일 걸린다거나 얘를 더 걸린다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 마음의 감정 흐름이 전부 장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화를 내잖아요. 내가 화를 내면 시원하죠. 화가 났을 때 화내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 화를 냈을 때 정작 내 몸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내 간장에 상처를 입어요. 내 간장이 상해진다. 내가 화를 내서 시원하지만 그 시원한 기운 뒤에 내 간이 안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사람은 화를 또 더 자주 내요. 이게 악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지금 자주 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했더니 아무 이상도 없대. GOT도 이상이었고 GPD도 이상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은 문제 있는 거예요. 앞으로 문제 있다라는 사인이야. 네? 자주 화를 만약에 낸다면 이게. 근데 화를 내는데 이 화도 그러니까 긍정의 화가 있고 부정의 화가 있어요. 이 긍정의 화는 정이지, 정의. 정의 성을 해주잖아요. 이타적인 생각 속에서. 그러면 그거는 좀 더 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상황이. 근데 그냥 내 감정만을 위해서 그냥 화를 내잖아요. 심하게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순간 기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노적 기상이라 해서 기가 쭉 위로 올라가가지고 눈을 때려버리면 눈 출혈이 일어날 것이고 뇌를 때려버리면 중풍이 나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살이 찐 사람이 화를 내면 안 돼. 화를 내면 위로 기가 올라가서 때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중풍 주변에 중풍 걸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중풍이 온 거예요. 그냥 괜히 온 게 아니야. 그 화의 감정이 그런데 생각하는 감정이 있죠. 생각. A형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A형들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생각을. 근데 A형이 진짜 좋은 혈액형이야. 남한테 피해를 잘 안 주잖아. 자기가 그냥 고민하고 말지 그냥 근데 결국은 시참을 둘 뿐 어떻게든 갚아. B형 손 들어보세요. B형은 그냥 바로 풀어버리고 샥 이렇게 되는데 A형은 B형한테 그걸 딱 당했잖아요. 그럼 참고 계속 생각을 해.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뭐 때문에 이렇게 했지? 내가 저한테 뭘 잘못했나?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갚아야 돼? 이걸 분명히 갚기는 갚아야 된다. 근데 속보를 끌 수가 있으시네. 이 어떻게 갚을까? 그래가지고 은근슬쩍 이 말을 야 누구야 부르면 대답도 안 해. 불렀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런다거나 또 뭔 얘기를 하면은 전혀 부정적으로 그 사람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결국 또 갚아. 그죠?
A형이 좋아요? B형이 좋아요? 실은 둘 다 안 좋아요. 이 상황이. 예, 근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는 과정이 실은 본인들을 좀 이해해 주라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누구한테 화를 냈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너 미워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나 좀 사랑해줘라는 사인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그 사인을 봐야 되는데 그 사인을 안 보고 그냥 화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B형끼리 만나면 그냥 화내면 나도 그냥 냈다 뭐 날라가고 막 이러게 되겠죠. 이게. A형끼리는 서로 말 한 달간 안 하기, 2달간 안 하기 이렇게 하면 교실 뭐 이렇게도 가겠지 뭐. 이게. O형은 뭐? O형. 이 O형은 말이죠. A형이 O형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O형은 이 배 밑에 그것이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 O형이야. 그 다음에 배 정도가 A형. 이 가슴 정도가 B형. 이 머리 쪽이 AB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O형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맞아. 그래. 그거 자기 뜻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이 뭐라고 막 얘기해. 그거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하다가 실은 남편은 B형이야. 그럼 B형은 맞아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 사람 나를 인정해 주네 하면서 막 기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O형은 자기 뜻대로 다 해. 네? 그게 O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B형은 그것이 기분 나쁘지 않아. 일단 자기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B형과 O형의 조합이 실은 괜찮아요. 부정이란 게 없어요. 이게. 아무리 부정 상황이 와도 그게 바로 그냥 긍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 상황이. 그 정도로 바꿀 정도의 파워를 가지려면 실은 아는 게 힘입니다. 네? 의식의 지평이 계속 넓어져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명상하고 해가지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을 딱 얻으면 절대 긍정이 딱 있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까? 그걸 영접을 하면 절대 완전히 영접 속에서 살면 절대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건강한 상태죠. 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트레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스트레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 이 뒤에 시간이 비어있다고 해서 실은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뭔지 아시는 분? 스트레스 대부분 몰라요. 뭔지. 스트레스가 뭔지. 스트레스가 나 스트레스 때문에 나 죽겠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스트레스 완전히 꽉 차 있어.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인데 어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해요. 자극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내가 반응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 예를 들어서 내가 승진을 했어요. 기분 좋잖아요. 예? 굉장히 막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기분이 승진한 게 자극이 한 100 정도의 자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만큼 내가 막 기분이 좋으면 그 사람 스트레스가 100이에요. 100만큼 좋아했으면. 반응. 근데 200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스트레스가 200이 되는 거예요. 내 반응치가 얼마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또 좌천을 당했다. 좌천 당한 게 또 100이라고 합시다. 자극이. 근데 좌천 당해가지고 내가 반응을 하는데 100의 반응을 했어. 그럼 스트레스가 100이에요. 그런데 200의 반응을 한다. 그럼 스트레스는 200이 되는 거예요. 수치로 따질 때. 이게. 근데 100의 자극이 일어났는데 30만 반응을 했다. 그럼 그 사람 스트레스는 30이에요. 반응치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응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응이 없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옳다 그르다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 알고 있는 황희정성 아시죠? 황희정성 들어보셨잖아. 황희정성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네? 하인을 신부름으로 보냈는데 그 하인이 신부름 갔다고 너 잘했다 칭찬을 해주니까 이 하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쭐우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하인이 그거 보고 얘를 막 꼰질러서 또 막 나쁘게 얘기하니까 이쪽 하인은 또 옳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고 있던 부인이 이 하인도 옳고 이 하인도 옳으면 예? 누가 대체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희정선이 뭐라 했어요? 당신만도 몰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이렇게 이게 황희정선이 절대 긍정이 있는 상태인 거야. 이런 상태를 절대 긍정이라고 해요. 예? 이게 그러면 절대 긍정에 있으면 이 반응치가 제로인 거죠. 이건 뭐 그러게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대부분 이 환자들이 지금 환자를 얘기해 보면 저는 아무 소원이 없고 건강하게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거든. 아니 근데 어떻게 건강하게 죽냐고. 건강하면 어떻게 죽어? 건강하면 영원히 사는 거야. 그잖아요. 건강하게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물론 이제 도력이 높아가지고 가벨 투고 나 간다 해요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밤에. 네? 이게 난 때려서 간다 하고 간다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 있냐고. 그게 다 아파가지고 이제 세포가 우리 몸에 아까 세포로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포가 100 정도의 세포가 있다면 이게 50% 정도가 비정상 세포로 바뀌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비정상 세포가 늘다가 어느 집 경지가 딱 넘어서면 더 이상 내 몸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내 육체와 내 영혼이 하는 순간 이제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이 비정상 세포가 모여있는 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암이 비정상 세포가 많아진 게 암입니다. 암세포는 비정상 세포 중에 악성세포를 암이라고 해요. 이게 예?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죠. 이게 근데 혹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양성 종양이야. 악성 종양이 아니고 이것도 비정상 세포예요. 어쨌든 비정상 세포가 정상보다 너무 많아지는 상태. 예? 그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죽음을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정이 되는데 나는 건강하게 죽고 싶다고. 저도 건강하게 죽고 싶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일단 3시 반에 강의가 시작됐죠. 4시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됐고 제가 좀 더 재밌고 유익하게 강좌를 했나요? 네. 괜찮았나요? 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리 장독이는 오리 빼는 거? 장독을 막 흔들어서 그것도 방법이 자 보세요. 일단 오리 그 장독 그 항아리는 다쳐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자유롭자고 가족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최대한 이건 보호막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왜냐면 답을 가르쳐 주는 순간 이 지옥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산채로 빼야 돼요? 네? 산채로. 그렇죠. 산치로 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실제로 빼본 사람은 자기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문제의 답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꼭 빼야 돼. 아니 그러니까 요 자유로 그냥 그 속이 자유로우면 그냥 그 속에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빼라는 문제니까 안 빼셔도 돼. 아니 저는 아니죠. 근데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는 것은 이 매너가 아니야. 이 A가 아니야. 왜냐면 그게 매너가 진짜 아니야. 그 사람이 이걸 알게 됐을 때, 정답을 알게 됐을 때 그 기쁨과 환희와 이걸 내가 박탈시켜버리는 거니까 실은 지금 막 알고 싶지만 이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답을 아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걸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생각하는 거. 그냥 가끔씩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뺄 수 있을까? 그러면요, 네. 항아리가 훨씬 몽둥아리고 그 오리가 스트레스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되네. 아니 근데 저는 하여튼 1년 고민해보니까 오리가 나고 비유할 때 나고 항아리는 내 부모, 내 친인척, 내 친구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쌓여 있는 모든 인맥들, 뭐 이런 것들이 항아리 같아. 근데 그 항아리는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좀 불편하게 할 때가 좀 있잖아요. 이게 그 속에서 건강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편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분이 좋은 거고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절대 긍정이 되잖아. 이게 이 시크릿 있죠. 시크릿 보신 분 있죠. 시크릿 책 보셨어요? 공부 손 들어보세요. 예, 이 시크릿을 보고 그걸 삶 속에 적용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삶 속에 적용하신 분. 나 적용하고 있으니까 인달을 하는 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다이어트에서 빠져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안에 쓴다는 게 다이어트에서 빠져나온다고. 근데 마음을 피우면 빠져나와서 안 스트레스 그러니까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나중에 답을 알고자 하면 인다라 항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다 확인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금호 김은경이라는 분 아시죠? 댕기머리 예전에 EBS에서 40차 강좌했던 한의사 김은경 씨라고 있어요. 지금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모르나요? 아무도? 그때 한참 유명했는데 40번 강의를 해가지고 댕기머리 여기 가지고 한의사인데 인사했던 지금 한 70대 됐을 텐데 그분한테 내가 이 문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답은 그분한테 딱 이게 답이에요 딱 적어서 주잖아요. 이틀 안에 그게 와 답인지 아닌지 틀렸으면 X 맞았으면 맞았다 이렇게 두 번을 쳐서 말아요. 그리고 다른 문제를 교회에서 또 보내면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이 이거 알면 절대 긍정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 질문들을 고민해 보는 게 절대 긍정으로 가는 길이니까 뭡니까 답이 이게 필기한 답이다 라고 해서 답을 확인하고 싶으면 인달을 하는 거 해가지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또 다른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안마기좀 가깝고 비문이 비문증. 비문이랑 안마. 저런 운동들은 아. 해당상이 있나요? 당연히 좋죠. 일단 이 운동은 눈 자체를 좋게 해주는데 실은 그것만으로 그것이 낫는다고 얘기 들을 수는 없어요. 내가 비문증 환자도 많이 봤죠. 포도막염 환자도 많이 봤죠. 이 망막에 이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 또 한반변성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막 찌그러져 보이잖아요. 요것도. 근데 그 치료를 하려면 일단은 안과에서 치료를 못 한다면 치료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죠. 누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되면 근데 이건 도움이 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것에 또 비문증이라고 하는 게 그 뒤에 떠 있는 거예요. 그쪽에. 근데 빨리 나는 사람은 한 달에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늦는 사람은 6개월, 7개월 막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예, 이게 그 온 기간에 비례해요. 그것도. 근데 비문증은 안과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예? 안구 건조 안과에서 치료할 수 있나요? 인공 눈물이 치료해 주는 건가요? 그거 치료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인공 눈물이 좋은 점은 뭐냐면 치료를 못했을 때 불가피하게 눈에 기스가 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뻑뻑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좀 막아줄 수 있는, 예를 결막염이나 각막염 그런 것들을 좀 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안구 건조를 치료해 주는 건 아니에요. 치료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환자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좋아하고 계속 넣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병은 계속 심해졌고 안과 의사가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오시거든요. 그럼 빨리 나와주고 한 달 만에 나와주고 막 이러죠. 그럼 한 달 만에 내 효과는 있기는 보여줘요. 효과는 있게. 나아지고 다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죠. 운동dom이요. 이렇게 네, 왔다 갔다 눈 좌우 그것도 좋아요. 네. 제 경험은 그걸로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 책에 나와요, 그것도. 네. 네? 눈 운동 상 이렇게 몸 반듯이 있으면서 상하, 상하, 상하 이렇게 좌우, 좌우, 좌우. 그다음에 이쪽 위에, 이쪽 위에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이 아래, 이 아래. 이게 눈 운동이에요, 이것도. 평상시에 그런 걸 안 차나요. 그런 운동을 해주면 눈에 순환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눈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되잖아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되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게. 그래서 어느 날 한 15년 넘었을 거예요. 네. KBS 아침마당에서 네. 85세 할머니가 나와서 60대 때 백내장 그걸 받았대요. 내 친구분이 눈 운동을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러고 나서 내가 눈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노인성 백내장 그때만 해도 60대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근데 이렇게 그게 누워서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눈 뜨면 그거 먼저 해요. 그러면 백내장 수술도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눈 지금 좋죠? 극부연 게 없고 네. 한 2년은 약을 놓았어요. 근데 처음에 약 넣는데 약 가지러 눈 운동을 계속 했는데 약을 타러 갔더니 왜 왔느니 나는 안과가 그래서 이제 백내장 약 타러 왔다랬더니 검사해보더니 안 넣어도 돼요.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이분이 증인이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책에 있는 운동을 중에 하나 한 거예요. 하나 했는데 백내장도 나아져 본 거잖아. 이게 백내장을 수술 않고 나은 거잖아. 지금도 작년 가을에 우리 양반이 백내장 수술하는데 같이 가서 봤더니 날더러는 내년 봄에 보세요. 그랬더니 올 봄에 내가 어디 갔다가 눈물이 막 나고 해서 또 그 병원을 갔더니 또 가을에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그냥 그걸로 잠드는 것 같아요. 한 몇 분 정도 하세요? 그 할머니 아침에 일어나서? 80세 할머니 아침마다 30분 하는데 그게 이제 성이 안 차서 그 다음에 50분 지금은 100번이에요. 한 그렇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눈 편안하게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눈이 그런데 몸이 편안하려면 내가 하나를 알려켜 드리죠. 몸이 편안하려면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발 이거 그 다음에 이쪽 바깥에 요거 이렇게 이거를 여기 눈 운동 하듯이 계속 하시잖아요. 몸이 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중요 포인트가 다 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만 층노는 5행 층노는 5로 3층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만 맞으는데 근데 그 층을 안 맞아도 지금 눈 운동 하듯이 이거를 수시로 자주 해주면 이쪽에 수태um 폐경이 이쪽에 폐 기관지 경락이 흐르고 있어요. 이쪽에 수양면 대장경이라고 해가지고 대장 경락이 흘러요. 이쪽에 수송 신경이라 해서 심장 경락이 흘러요. 소장경 경락이 이쪽으로 흘러요. 이게
이쪽에 이러고 이쪽에는 족골은 강경, 비경 이래갖고 전신이 오장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오장 육부의 중심 혈자리가 전부 다 이 아래에 다 있어. 다리는 어디서부터가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 이하에. 무릎 밑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 그냥 쓰다듬어 주고 누나 아까 쓰다듬어 주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쓰다듬어 줘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마사지 해줘. 여기 이렇게 포인트 누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아무데나 포인트 눌러요. 아까 꺼내주는 거. 곁을 부분 이치가 하나입니다. 이치가 내 눈이 제거 하나로 좋아지듯이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해주면 몸 전신에 병들 요소가 없어. 하지만 마음병을 어디에서 온다고 했다? 마음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병이 들면 이런 운동을 아무리 해도 마음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실은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든 사람도 이렇게 해서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이 점차 건강한 쪽으로 가버려요. 그게 또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마음과 육체가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든 한쪽만 건강해지면 연쇄 반응으로 다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 얘기 했네. 야 역시 건강한 거.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건강한 언어를 써줘요. 너 오랜만에 봤는데 보기가 좀 너 어디 아프니? 이런 얘기를 쓰는 사람은 만나지 마. 응? 그 사람은 나한테 아니 물론 내가 며칠 전에 걔한테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걔 화가 나가지고 A형인데 살짝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도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네? 서로가 그걸 절대 긍정적으로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때 만나도 돼. 근데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 들을 때 내가 자극을 받을 정도다 하면 그런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아. 네? 나한테 병든 언어를 쓴다거나 나에게 병든 생각이 들게 만든다거나 실은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먼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않잖아. 가까운 사람들은 그 얘기 하거든. 그럼 가까운 사람들 하면 그 얘기가 나한테 상처가 되잖아. 이게 상처가 한 번 받으면 그게 바로 풀리면 좋지만 그게 일주일, 2주, 3주를 가면 병이 들어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제발 좀 상처는 주지 말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 용서해 달라고. 이 동의보감 맨 창거리에 동의보감 아시죠? 동의보감 책에 한 몇 장 넘기면 이게 마치 종교서 같아. 뭐가 나오냐면 참회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줘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책에. 에? 신선이 되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참회하고 용서해줘라 이게 동의보감이 나와요. 에? 그래서 네가 병이 나으려면 참회하고 용서해줘야 된대. 이 상황이 이게 왜 이게 여기에 들어있을까? 그런데 병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 병이 내가 아까 감정의 흐름 속에서 이기적으로 막 했던 것들이 병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만이 아니고 옆에 사람과 다 걸려있어. 이게 다 커넥팅 연결이 돼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성인이 아니면 이 잘못을 했겠지. 성인이 아닌데 에? 나는 까맣게 잊고 있지만 내가 잘못했을 거야. 그걸 저 사람은 상처가 돼가지고 1년 2년 뒤고 안 풀리면 갚는 거잖아 이게. 근데 또 친하니까 또 처음엔 웃어. 웃다가 그냥 막 찌르는 거지. 그냥 내 준비도 안 됐는데 찔러버렸는데 이게 그러면 바로 그냥 넣었다고 하면 되는 거죠 이 상황이. 그래서 자기가 절대 긍정일 때는 다 만나도 되고 지금 긍정도 절대 긍정에 가까운 상태일 때는 만나도 돼. 가까우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그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도 내가 바꿀 수가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약해. 마음도 약해. 근데 만났는데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돼. 그 당시에는. 이게 중용이야. 어떤 상태에서 내가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을 때 또 이런 만남이 내 건강을 더 만들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한 90 정도 절대 긍정에 가까이 간 사람은 나를 부정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이 나를 10%의 절대 긍정에 아직 못 간 부분을 가게 만들어줘. 이게. 하지만 내가 지금 긍정적인 게 한 10%밖에 안 돼. 부정이 한 90%인데 이때 그냥 만나버리면 골치 아픈 거야. 이 상황이.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하여튼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